네, 안녕하세요. 통합과를 가르치는 신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 한 두 가지 자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 리플렛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리플렛 자료는 뭐 요약되어 있는 거니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유인물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넘어가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하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설명에 의해서 그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조금 한 10분 정도를 더 할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될 거냐면 일단 가볍게 배경 지식을 좀 맞출게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뭘 통합과학이라고 하는지 이렇게 배경 지식을 좀 맞추고 나서 우리 현재 예비 고1 학생들이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이 고교 학점제를 활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한 2년치의 내신 그 공부 방법을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올해 겨울에 해야 될 거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하면서 다 좀 최대한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소개부터 하자면, 현재 우리 대치 다원 그리고 대치 시대인재에서 통합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대치 시대인재 고3 강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종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23학년도 수능 만점자를 비롯하여서 제가 20년부터 아마 이제 여러분 어머님들이 그 학년도랑 연도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보통은 학년도는 수능 기준으로 할 때 다음 연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연은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2024년 이렇게 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요 서울대 의대 학생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기쁜 소식이긴 한데, 지금 딱 1시간 전에 연락이 한 두 곳이 왔죠. 저희 학생들 단과 학생들 중에서 수능 만점자가 또 배출이 돼서 지금 25학년도도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의대 표점 기준에서 전국 3등 안에 있는 우리 조규진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통합과 연구진으로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올해 또 서울대의대로 진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고의 콘텐츠를 좀 준비하려고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요 내용들이 아마 내년에는 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봐주시면 좀 좋은 건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요 20년부터 서울대 의대를 보냈었는데, 그 전까지 뭘 했느냐라고 하면 시대인재에서 서바이벌을 총괄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해서 실제 통합과학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2018년, 2019년 이때 오프라인 수강생 수 1등. 사실은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고요. 그때 1등 해서 사실은 고3으로 이제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학에선 유일무이하고요.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저랑 그 안가람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딱 여기 두 분만 이렇게 고3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확정되면서 지금 제가 미리 좀 내려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능 컨텐츠, 수능급의 퀄리티의 컨텐츠를 제공해 줄 예정이고요. 그거를 우리 학생들 올해부터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만 딱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은 뭐냐면 사실은 교육과정에 대한 뭐 전반적인 설명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배경 지식을 좀 맞춰야 되니까요. 우리 2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고교학점제랑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입시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실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과학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면, 현재 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27년에 수능에서 통합과학을 응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년 위에 있는 선배랑 아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우리 위에 있는 선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물화생지를 수능에 응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을 수능 때도 수능 과목으로 응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리큘럼이 좀 많이 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통합과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약간 변화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애초에 통합과학은 물화생지가 균형 있게 배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단원이 몇 개가 추가가 되면서 수능용으로 조금 변화를 해요. 그래서 관성적으로 배우면 살짝 놓치는 개념들이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단원과 6단원에 아예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현재 기출문제가 아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수능급 문제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단원이 앞으로 영향을 좀 줄 거고,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학년 내신뿐만 아니라 3학년 수능이니까 커리큘럼 이 배합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통합과학만 설명드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1학년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비 고1이라고 할게요. 예비 고1 학생들이 사실은 준비를 잘하면 내신에서 엄청난 이득을 가지고 수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냥 뭐 전년도 선배 따라가다 보면은 약간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계정과학에 대한 이제 학습 전략을 같이 한번 잡아볼 건데, 자, 일단 제가 뭐 전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 3가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내신 시작 전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통합과학이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이번 겨울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방학 때, 자, 내신 시작 직전 방학 때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가는 걸로.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사실 요 효율적인 이수과목 학습 계획이 필요한데 요건 이따가 설명회 할 때 설명회를 학기별 설명회를 설명하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테마 요거는 실제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리의 역학, 생명에 사실은 이제 코돈이란 부분이 있어요. 코돈. 그다음에 우리 화학에서는 중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단원이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이 3단원은 조금 더 깊이 배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딱 찍어 놓고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세팅을 한번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25년 1학기입니다. 그럼 내신은 통합과학을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방학 때 요거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자.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25년 여름방학. 자, 여름방학 때도 당연히 2학기도 통합과학이니까 사실 통합과학을 1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범위에 도움이 되는 걸 공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26년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학년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개정되면서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 중에 3개를 해요. 자, 이게 지금 최소값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2학기 때도 넘어가는데 현재 예비고1들은 1학기 때 이 3가지를 다 배우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범위는 한 75%에서 80% 정도로 줄었는데 1년 동안 배우던 걸 한 학기 만에 끝내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이 템포에서 좀 되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 직전에 3개 배워야지 4개 배워야지는 불가능할 거고요. 이 앞에 좀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6년 2학기 때는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2과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2과목은 원래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이게 2학년 2학기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2과목을 다 하진 않고요. 얘를 2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투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물투를 2단원으로 크게 쪼개고 화투도 2개로 쪼개고 이렇게 해서 좀 양을 50%씩 줄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때 2학년 2학기 때 2과목들을 약 3개 정도를 이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다른 커리큘럼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올해 학생들한테 맞는 것들로 다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한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세화고 자, 학교가 말해준 겁니다. 세화고에서 이과들은 이렇게 들으면 좋아요라고 보여준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면 자, 1학년은 통합과학 학점 저희가 이수 단위죠. 이수 단위가 4단위씩 있어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가서 1학기 때 물화생을 하고요. 지구과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이거 2과목이에요. 역학과 에너지 2과목이에요. 물질과 에너지 2과목입니다. 세포와 물질 대사. 그러니까 지금 원과목을 1년 동안 하던 거 여기 쫙 압축을 하고 여기 3학년 때 선택으로 하던 걸 지금 2학기에 다 쫙 밀어 넣으면서 여기 2학년 과탐에 대한 로드가 엄청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짜본다면 이런 식으로 짤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학기에는 한 번 공부하고 적어도 내신 때 한 번 공부하고 들어가야 좀 내신 준비가 수월하니까요. 그렇게만 설계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간이니까 제가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25년 1학기에 우리 통합과학 그래서 이번 겨울에 통합과학 전범위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물리학이랑 생명과학을 뭐 하나씩 들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잡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과목 중에 2개를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25년 1학기 때는 당연히 내신 이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25년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자, 이때 통합과학 2학기 범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화학 중에서 중화라는 게 있어요. 자, 중화는 특강으로 들을게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겨울방학은 10주고요. 여름방학은 4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할 수 있는 양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정확히 말하면 1학년 2학기 이때 킬러 단원이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화학에서도 킬러라서 심지어 여기 예시문항까지 다 확인해 보니까 화학 중에 중화가 수능 통합과학에서도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4주짜리 플랜입니다. 아시겠죠? 4주짜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년 겨울방학이 됐어요. 자, 2학년 올라가면서 자, 우리 원과목 하나 안 들었던 거 있죠? 자, 화학 하나 드릴게요. 화학은 지금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선택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지금 오늘은 통합과학이니까요. 아무튼 자, 화학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가장 어렵습니다.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역학과 에너지. 자, 역학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2과목 중에서 절반. 자, 2과목 중에서 물리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과목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6년 1학기 때는 자, 물리학 한번 했죠, 화학 한번 했죠, 생명 한번 했죠 하고 딱 한 번 공부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학기가 끝났습니다. 내신 끝.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 26년 2학기 아까 2과목 절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게 아까 여기 이번 겨울에 한번 했었고 2학년 여름 때 이렇게 2개를 해야 돼요. 굉장히 좀 템포가 좀 빠르죠. 좀 벅차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올해 겨울에 통합과학 하나 해야지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학년들은요 2학년 내신까지 플랜을 전체적으로 짜고 배분을 해야 최소한 한 번이라도 보고 내신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기는 뭐 물화생지 원과목, 내신 과목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고 그냥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공부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일 거예요. 자, 세화요고 4개씩 하네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여기 옆에 현대고 4개씩 합니다. 자, 그리고 중동고 제가 11월 설명회 갔을 때는 그때 이거 학살 아직 못 짰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학교에 따로 올라올 거고요. 보통 4개를 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설명회에 대해서 제 설명회도 있지만 학교 설명회도 있잖아요. 자, 학교 설명회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보내서 항상 제가 조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실제 휘문고는 이렇게 2번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고는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아마 그 휘문고는 이제 온라인에 올라오진 않아서 어머님들이 좀 참고하기 좋은 건 뭐냐면 우리 그 자료에는 QR코드로 박혀 있을 겁니다. 그 QR을 찍어 보시면 바로 여기 연결이 될 거고요. 중동고 그 설명회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학교든 커리큘럼 학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구나라는 게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온라인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직접 보시면 되니까 제가 이거 갔던 걸 위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휘문고입니다. 휘문고. 자, 휘문고 갔더니 보통 설명회에선 이런 자료를 줘요. 뭔지 아시겠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실제로 우리 휘문고의 전교 1등은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표점이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이런 정보들을 보통 설명회에서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우리 학교 어필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그러면 휘문고의 전교 10등은 어딜 가는구나. 휘문고의 뭐 전교 5등은 어딜 가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저기 있는 탑10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실적들은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그 설명회에서도 오프 더 레코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자료를 수록하기 좀 그래서 바로 보이는 면은 못 드리고 이렇게 조금 여기다 따로 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여기 88등까지 고대 건축을 가더라. 우리 학교 좋은 학교다. 이런 걸 어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수시학종이었고 여기 논술로 간 친구들은 이렇게 갔고 뭐 논술 진학 중에서 막 이런 내신 석차가 몇 등이었는데 뭐 266등이었는데 외대를 가더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의 설명회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게 고교 학점제에서 중요해집니다. 왜냐? 자, 여기 이제 우리 프린트물에 들어있죠. 자, 요거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포인트만 찍을게요. 자, 3학년 2학기 뒤를 볼게요. 자, 3학년 2학기에 아주 훌륭하다 생각했어요. 전문 수학 해놓고 특 붙어있죠. 자, 3학년 2학기 여기 택포에 여기 뭐가 있냐면 물리학 실험 특, 그 다음에 여기 화학 실험 특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특목고에만 개설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현재 블라인드를 통해서 수시 학종이나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특목고에만 개설되는 과목이 이렇게 딱 개설이 되면 우리가 그 입학처장님이나 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이게 있어? 특목인가? 하고 입학 성적이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학교들은 이런 진로 선택 및 고교 학점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휘문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짜신 게 느껴지고요.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인근에 있었던 또 그럼 이제 일반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일반고도 최근에 단대부고 입학 실적 좋았었죠. 대입 실적 좋았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표준 편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래요. 다시 자 고교 학점제 전에는 표준 편차가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단대부 어떤 전략을 짰었냐면 시험지를 어렵게 냅니다. 그냥 뭐 40분 동안 킬러 문제만 40문제 넣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평균이 안 나오겠죠. 근데 그 와중에 그 과목에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잘하는 친구들, 보통은 이제 학생들은 괴수들이라 부르는데 아무튼 그 과목에 탑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평균은 40인데 1등급 컷은 97이에요. 그 표준 편차가 엄청나죠. 명문고구나. 그래서 단대보고 시험지 보면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이제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우리 학교 좋은 학교예요라고 티를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일반고라고 해서 무조건 커리큘럼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학하려는 학교의 설명회를 한번 꼭 가보시면 그래도 그 학교의 전략들이 보일 거고요. 그게 좀 고민된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최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건 본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조금씩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은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계신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고교 학점제를 잘 쓰는 학교로 가면 나중에 3년 뒤에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샘플이 당연히 없어요. 근데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하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2학년까지 내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잡아본 거예요. 느낌은 좀 오셨죠? 그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당장 이번 겨울에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 하나는 확실하죠. 통합과학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 개정통합과학은 당연히 필수로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고민이죠. 자, 물화생지 중에서 선행 정도에 따라서 안 들었던 과목을 좀 채워주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물리 쪽이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1학기 중간고사의 킬러가 어쨌든 역학 파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통합과학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게 물리니까 이걸 들으시면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리를 따로 가르치진 않지만 어쨌든 추천은 드려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혹시 뭐 배운 게 없다면 물리 위주로 먼저 해보시면 그래도 내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1년 전체를 봤을 때는 물리, 화학, 생명 이렇게 세 파트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 중학, 코돈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아주 집중적으로 연습한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자, 실제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통합과학이에요. 자, 이게 통합과학에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 주제가 사실은 물리1과 물리2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기 쉽죠. 자, 뭐냐면 통과를 배웠더니
물리 1에서도 도움이 되고 물리 2에서도 도움이 되겠네.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보통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자, 통과에서 자, 얘만 내주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취향에 따라서 물리 1을 가져올 수도 있고 물리 2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그럼 물투까지 다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 또 한 4년간의 이 강남 대치부터 해서 여기 뭐 잠실 근처에 있는 좋은 학교 그 전국 자사고 다 시험지를 모아봤는데 어느 한쪽으로 좀 귀결이 됩니다. 개정교육과정 첫 해에는 완전 이게 뭐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통합과학이야 물리 2야 뭐 이 정도의 느낌. 근데 최근에 있는 1년간의 기출은 전부 다 통합과학 범위로 다 수렴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지적받아요. 이제는 교육청에다 시험지를 냅니다. 그럼 이거 선행학습 아니야 해서 뭐 학교에서 심할서 이런 거 막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수렴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사고 자 어느 정도 그 커리큘럼 운영에 대한 그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들은 약간씩 심하게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고는 통합과학 범위 내에서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이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단원만 조금만 깊이 들어갔다 오면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분석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다 정리해 놨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본 수업 때 다 수업 안에 녹아져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과학 베이스로 생각하시고 일부 단어는 깊이 들어간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쪽을 좀 최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여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를 좀 반을 좀 쪼개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인지에서는 전범위 반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원에서는 1% 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우리 리플렛에도 들어있긴 한데 3, 4, 5번 나와 있는 공통인 과정은 다 똑같고요. 1, 2번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전범위 반 요거는 1일 오전이고요. 그 다음에 1% 반은 1일 오후예요. 시간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특징을 좀 비교할 건데 이게 그 다음 프린트에 조금 더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놔서 이쪽 거 좀 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쪽 보시면 우리 시대인지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를 하는데 10주 동안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고 간결하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자 이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제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면 출제 확률이 70% 이상인 필수 문항들 위주로 해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진학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다만 어느 학교를 가든 단단한 하방을 준비할 수 있게 제가 가르치는 게 시대인재 전범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기는 하방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실제 내신 기간에 그 학교별로 커스텀을 더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일반고는 다 이쪽에서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밑에 다원 우리 다원은 성적표를 받고 현재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 레벨이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도 아직 학생들 못 봤고요. 그런데 아주 훌륭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건 뭐냐면 응용 위주로 좀 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이 중심이 되는 실전 이론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죠. 자, 수능 화학에 중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합과학에도 있죠. 자, 중화 반응을 그냥 풀면 한 3분 정도 걸려야 돼요. 근데 올해 중화 반응은 수능 문제가 조금 쉬웠기도 했는데 저희 제자들이 20초 정도에 풀었습니다. 자, 킬러인데 20초 끝났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배우는 과정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우는 과정이 힘든데 철저하게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저는 찍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매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단원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10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단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수업을 하는데 그 세 단원은 아주 깊숙이 우리 학생들 고1, 2 배우기에 어렵지 않도록 좀 최대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암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같이 뭐 암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싹 줄여가지고 거기서 아낀 시간을 전부 다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우리 다원에서는 조금 더 응용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를 좀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상방을 올리는 겁니다. 전교권 학생들이 승부가 나는 건 딱 몇 문제 차이예요. 그래서 그 등급을 가르는 결정 문항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 범위를 다 할 건데 우리 응용이 필요하다 혹은 1등급 혹은 만점 혹은 전교권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쪽이 조금 더 적합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컨텐츠 같은 경우에 사실 개념서, 주간지, 주간 테스트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을 거예요. 저희는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다 제작하고 있고요. 제가 시대인재 총괄, 그러니까 컨텐츠를 총괄하기도 했고 실제로 컨텐츠에서 나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통합과학 컨텐츠를 외부에 판매하기도 하는 유일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시겠지만 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갈 만큼의 퀄리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 학생들에 다 전달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 사실 이번 겨울에 제가 어떤 거라면 우리 학생들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이번 겨울에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의 그 공부 습관이에요. 갑자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된다고 해서 지금 의욕은 넘치는데 이제 나 고등학생이야. 하지만 마음은 그런데 아직은 중학생이야. 그래서 그냥 꾸준히 와서 공부하는 것부터 좀 습관을 들여볼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 요걸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8학군 주요 문항은 뭐냐면 출석 100%를 했을 때. 그럼 이제 학생들이 내가 그냥 출석만 해도 이거 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받아보시면 알 건데 저희 이미 다 만들었으니까요.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년간의 기출문제는 다 통합과학 범위 내로 수렴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내년에 내신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관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보통 저희가 대형 강의 되겠죠. 근데 우리 아직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올 때는 대형 강의를 경험해 본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래서 그럼 우리 아이 클리닉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클리닉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금 밤 10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에 이때 우리 학생들 신청 제한해서 제가 클리닉을 좀 진행할 거고요. 저희 담당 실장님 따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오후, 저녁 다 할 수 있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첫째 날 OT가 나갈 거고요. 러프하게 봤을 때는 월금 온라인, 평일은 온라인 클리닉이 있고 주말에는 오프라인 클리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평일 클리닉 같은 경우에 보통은 제가 수업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밤에 몰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배분을 해서 우리 학생들 좀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분할 건데 만약에 그때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면 지금 아직은 예비 고1이잖아요. 최대한 공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빠지는 거 없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수능 통합 정확히 말하면 통합과학이 아직은 수능은 아니지만 수능을 기대하면서 제가 수업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급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컨텐츠를 좀 준비해 줄 건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3 단과 선생님들 중에 특히 시대인재 고3 단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중에서 1학년 통합과학을 해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건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도 대치동 1등을 찍었던 건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제 사진이냐면 2018년, 2019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때 통합과학 전체 1등을 찍고 스카우트 된 거기 때문에 아마 1학년 레벨에 맞춘 수업 자체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고3 수업은 이제 고3은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될 때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투자를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할 건데 제가 이제 매년 보내온 친구들 뭐 부득이하게 서울대 의대만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1학번, 22학번, 23학번, 24학번 그리고 현재 만점자도 확정이죠. 그래서 25학번들도 계속 추가될 건데 그래도 그동안 잘 가르쳐 온 것 같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올해 예비고일 학생들도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써준 편지인데 제가 올해 한 너무 고맙게도 한 80장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수능 직전에 써준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간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거 받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만 좀 써놨는데 사실 요번 통합과학은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이과적 지능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배웠지만 물화생 그리고 지구과학은 살짝 암기예요. 아무튼 물화생의 그 본질적인 측면을 최대한 잘 풀 수 있게 올려놓을 거고요. 사실은 화학을 잘하게 되면 물리를 잘하게 되면 수학도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친구가 또 써준 건데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좋았던 건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이게 고3 때 필요한 거예요. 실제 똑같은 문제여도 누구한테 배웠는지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또 만들어 볼 거고요. 실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몇 번 찍어라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로 학생들이 잘 풀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좀 이과적 지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금 더 시간을 부여받아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